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박정훈 지음. 내 인생의 책.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목이 재미있죠?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이 제목을 보면서 주위의 친구들에게 정말 그런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제목 참 잘 지었다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2018년 양성평등 미디어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오마이뉴스의 박정훈 기자가 남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일들이 왜 여성 혐오인지 3년여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써온 글들을 엮어서 낸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페미니즘을 향한 연대, 남성 문화에 대한 고백.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만 보고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펼쳐본 책이라서 부제가 이렇게 대놓고 페미니즘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20대일 때, IMF 이전의 90년대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꿈틀거리고 배양되고 할 때였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페미니즘의 태동기였다고 할까요? 그때 페미니즘 잡지인 이프라는 잡지가 출간되었고요.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를 거부하는 안티 미스코리아 축제가 열렸고, 또 이대 앞에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이나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고요. 변영주 감독님은 낮은 목소리 같은 영화를 만드시면서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고,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처음 번역되어 나온 시기이기도 해요. 그때의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에 대한 시선은 당시의 인권 문제들과 맞물리면서 그래도 참 우호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페미니즘은 적어도 소수자의 인권 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선언하는 자체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는 등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이 책에 많이 들어있어서 책을 읽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대림동 여경 혐오 사건이라던가 SBS 라디오 베텐 막내 작가의 부당 전출, 또 여성 음악가가 배제되는 방식에 관해 분석한 글들이 이런 관련된 글이에요. 사실 좀 놀랍죠. 이 책을 쓴 작가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입니다. 박정훈 작가님은 2015년부터 오마이뉴스 기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표지 날개에 소개된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박정훈, 2015년부터 오마이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다. 운 좋게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에 맞춰 일을 시작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쓰면서 스스로 깨어있는 남성이라고 착각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됐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특권과 부당이익을 성찰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8년 제20회 양성평등 미디어상에서 게임 업계 내의 여성 혐오를 다룬 게임회사 여성 직원 기획으로 보도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정훈 작가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뭘까 궁금했어요.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작가님은 그 이유를 부끄러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롤로그나 저자의 말, 4장의 마지막 글인 남성들이 함께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 나도 부끄러우니 당신도 조금은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남성들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이냐, 혹은 왜 일반화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박정훈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경험한 남성 집단에서
자신을 포함한 평범한 남자들은 모두 일상적으로 여성 혐오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공조했다고요. 예를 들어 저도 겪어왔고 심지어 요즘도 겪습니다만, 일단 여성의 외모를 품평한다던가 심지어 모여서 함께 품평하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나요. 심지어 친구의 아내들이나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번번이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또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에 대해 남성들이 공조하는 일은 꽤 흔한 일이죠. 여성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혼자 TV를 보고 누워 있다던가,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앉아서 누군가 차려주는 밥을 얻어 먹는다든가, 늘 그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행위들이 사실상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행위 맞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같이 평등하게 나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박정훈 작가는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남자라고 자부했고, 대학에서 페미니즘 관련 교양 수업을 3개 듣고 나서 페미니즘을 다 아는 양 떠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웠다. 솔직히 말해 82년생 김지영의 동생 같은 존재다라고요. 또 나는 몰카 문화 안에 속해 있던 가해자다라던가, 여성 음악가들의 음악을 감성팔이라고 내심 깎아내리면서 남성 평론가들의 비평에 힘을 실어줬다라던가, 또 성구매를 하고 온 남성에게 어떤 말이든 편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구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박정훈 작가는 책에서 한국 남성 문화를 비판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반성하고 변화하자고, 같은 한국 남성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누렸음을 인정하고 함께 성찰하고 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일들이 왜 여성 혐오가 되는지 밝히고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새로운 남성성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남성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작가가 겸허히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여성의 입장에 서본 남성이라고 해도 여성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사회와 가정에서 다르게 인식해온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겠죠. 이 부분을 겨울 서점의 주인장인 북튜버 김겨울님이 추천사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김겨울님의 추천사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남성 페미니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남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있다. 그렇다. 여기에 그 답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책이 있다. 물론 저자가 책에서도 말하듯 남자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후한 평가를 받기에 남성이 페미니즘의 스피커 자리마저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않겠다는 허울뿐인 말을 뛰어넘는 이 책은 그 얼굴들에게 건네줘야 한다. 저자 자신마저도 부끄러워하는 과거의 모습을 당신에게서 발견한다면, 만약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변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여자들의 삶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남편의 노동 보조자가 되어 오죽하면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하면서 홀로 아이를 길러내고 가사 노동을 전담합니다. 남자들은 그저 도울 뿐 사실 여자들이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죠. 2018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성이 평일에 집안일을 18분 정도 할 때 여성은 139분을 일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의 가사 노동량이 아내에 비해 8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 여전하지만
집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여성들의 경우에도 집안에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결국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로 비정규직에 뛰어드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게 문제겠죠.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겪고 있어요. 으슥한 골목길을 걸을 때의 불안이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몰카에 대한 불안은 정말 일상적이고요. 또 혼자 사는 분들은 내가 사는 원룸의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뒤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이게 어쩌다가 평생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불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늘 일어나는 현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참 무섭죠.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언제든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최근에 20대, 30대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 박정훈 작가는 질문하죠. 과연 2019년의 한국 사회에서 남성 차별과 남성 혐오라는 개념은 성립 가능한 것인가 하고요. 사회 속에서 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의 위치를 독점해온 남성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혐오의 시선을 일상적으로 느끼는가? 실존의 공포에 휩싸인 여성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진정 경험해봤다고 언급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마도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분들의 시각이 어떤 면에서 과장된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책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평등한 관계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평범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생각 없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든다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들이대고 거절을 당하면 네가 꼬리 쳤잖아 라면서 여성을 비난하는 행태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나는 과정에서는 가스라이팅과 언어폭력을 일삼다가 헤어지고 나면 왜 안 만나주냐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심각한 경우에 강력 범죄로 이어지죠. 그러면서도 남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했다가 차인 남자로, 나쁜 여자에게 잘못 걸린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 중심 사회는 남성들의 이러한 피해자 서사를 편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는 여성에 대해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는 상황들을 이건 상남자의 로맨스다 라고 포장합니다. 박정훈 작가는 이와 같은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비뚤어진 남성성에 대한 예를 들면서 남성이 여성과 동등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방법론으로서 페미니즘을 제안합니다. 2장에서는 남성 차별, 남성 혐오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역차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왜 허상이 되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요즘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분노하는 대목 중에는 무고한 남성들을 강력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박정훈 작가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냐, 남자들이 여자들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챕터에서 예로 드는 사실관계와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들어서 냉철하게 반박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착시 현상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3장에서는 일상의 영역에 팽배한 여성 혐오와 젠더 불평등에 대해서 돌아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쪽이 훨씬 높지만 정작 살을 빼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성별은 여성이라는 사실이라던가 남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과체중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남성이 외제차를 사면 능력 있는 남자고 값비싼 산악 자전거를 사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이 커피나 의류를 소비하면 된장녀, 김치녀 같은 꼬리표가 따라붙는 이유, 비장애인 남성만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마저 경계심과 두려움을 품고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박정훈 작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안락함이 대부분 여성들의 희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상이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증명하지요. 4장에서는 남성들이 스스로 특권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페미니즘을 통해 함께 성찰하고 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국 남자이기에 한국 남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저자의 시각으로 쓴 책이니만큼 많은 남성분들도 함께 읽어보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근 화제가 된 영화 82년생 김지영. 원래는 책이었죠. 책으로 나왔을 때도 무척 거센 열풍과 반발을 동시에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어떤 아이돌 가수는 이 소설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혔다가 남성 팬들의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동명의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정유미 배우에게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기도 했죠. 또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는 영화를 보지도 않은 남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일으키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페미니즘이라는 운동이 유효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평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공지영 작가의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쩜 이게 우리 얘기네 그러셨거든요. 그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출판된 게 93년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82년생 김지영도 딱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자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왜 변한 게 없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생인 저희 어머니나 60년대 생인 공지영 작가나 또 70년대에 태어난 저나 82년생 김지영이나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팍팍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앞으로 92년생, 02년생, 12년생들의 삶은 조금 더 평온하고 평등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곁들여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으로 82년생 김지영이라던가 나쁜 페미니스트, 남자들은 항상 나를 잔소리하게 만든다 같은 책들을 추천합니다. 또 요즘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으로는 연애하지 않을 권리라던가 운동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성분들도 이 책 함께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또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해서 참 웃픈 책이 있어요. 미러링이란 게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도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처음 발간된 책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개정판까지 나왔죠. 이 책이 요즘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게 참 서글픈 그런 책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점. 여성과 남성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보다 더 평등하고 평온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굳이 페미니즘을 헐뜯거나 비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마음 편안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여기서 마칠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